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불교와 인연을 맺고 원불교 교법을 접하는 계기가 사람마다 참 다양한데요. 우연히 들른 헌 책방에서 원불교 정전을 접하고 특별한 인연을 맺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여주교당 교도회장으로 지역사회 환경과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고 계시죠.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여주교당 우산 정우진 교도 초대했습니다. 우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사님 경기도 여주에서 오셨어요. 네. 예, 여주 지역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또 여주 교당의 특별한 활동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여주 지역은 청정 자연을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물맑은 남한강이 여주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들판은 넓고 산은 고르고 또 사람들은 후덕합니다. 안으로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 역대 조상님들 가운데 성자에 해당되시는 네. 우리 세종대왕님이 여주에 영면에 계시고, 또 나홍 대선사의 입적처가 여주 실륵사고요. 그리고 근대 정신의 선지자셨던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또 여주에 네. 영면에 계십니다. 그리고 고려 때 싸우지 않고 영역을 확보했던 서희 장군께서 또 여주에 계시는 안과 밖이 풍성한 아름다운 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여주 교당이 사실은 여주 지역의 원불교도가 거의 전무했는데요. 좌산 상사님 지시로 서울 중국교당 농산 남궁성 교무님과 교도님들께서 십시일반해서 연원교당이 되어서 오늘날 여주 교당이 형성이 됐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서울 중국교당 교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가 마음 공부 잘하고 삶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청정 지역 또 많은 성현들 네.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종교의 교주분들이 맞습니다. 또 이렇게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뜻깊은 고장이고 네. 거기에 여주 교당이 이제 그러니까 한 20년 됐네요. 예, 설립된 지. 올해로 만 20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특히 여주교당은 보통 이제 일요일에 법회를 보게 되는데 여주교당은 토요일 날 법회를 본다고 들었습니다. 예. 또 젊은 교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젊으신 우리 도반뿐만 아니라 연세 있으신 도반들도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회 일정을 바꾼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시에는 한 달에 3번, 10일, 20일, 30일로 했는데 산업혁명 시대에 일주 단위로 하다 보니까 기독교 예배처럼 일요 예배로 법회로 됐는데, 지금은 이미 주 5일 근무제로 되고 주말에 여가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법회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을까 해서 교무님과 도반들과 논의해서 토요 법회로 바꾸고 지금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대단히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정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교당도 그렇고 또 우리 교단적으로도 그렇고요. 뭔가 제도 하나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또 교도님들이 흔쾌히 호응하시고 어떤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그런 교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도 회장님이기 때문에 또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런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도반님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오히려 저희가 장점이 있다면은 원불교 문화가 오랫동안 젖어 있던 곳이 아니니까 또 색다른 그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종사님께서 사은사요와 사막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시대와 장소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일요 예배를 굳이 꼭 따라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정말 좋습니다. 다른 교당도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광주교당도 토요일날 법회를 보거든요. 예. 예. 아이고. 바꾸고 나니까 예. 1박 2일로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예, 주말을 최대한 교당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예. 휴일을 가정에서 예. 또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맞습니다. 예, 예. 저희도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고 또 예. 적응을 잘 해가 나가는 편인데 우리 여주교당도 또 앞서서 그렇게 토요 법회로 바꾸면서 문화를 조금씩 좀 변화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사님은 고향이 네. 전라남도 앞에더라고요. 앞에도 네, 신안군 섬 신안에. 지역으로 되어 있는 예, 신안의 앞에도에서 그렇군요. 태어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원불교와 또 인연을 맺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예. 그 무궁무진한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네. 제가 이 생에 대종사님 법을 만나려고 좀 서원을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네. 요즘 많이 듭니다. 네. 네. 사실 그 섬 지역이지만은 기독교 문화가 대단히 기반이 잘 돼 있고 또 많은 섬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이기고 힘든 것을 해소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종의 성소와 같은 역할을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도 집안에서는 거의 전원이 다 기독교 문화 또 기독교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제가 성장을 했고요. 아예 제가 3살 때쯤 고모님은 이제 처녀인데 교회 새벽종을 치러 가시는데 무서워서 그래도 남자라고 조카인 저를 3살배기인 저를 등에 네. 업고 새벽 정치로 교회에 예. 나가셨고 지금도 새소리가 아련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군요. 네, 그 고모님께서 항상 저를 지금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덕분에 예. 제가 대종사님 법까지 오지 않았을까. 예.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앞에도에 원불교가 있었어요. 예, 예. 오며 가며 보셨다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앞에 교당이 있는 곳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앞에 교당을 못 봤습니다. 근데 섬에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있는 봉룡이라는 곳에서 중앙까지 자전거로 이렇게 타고 갔는데요. 바닷길 따라 쭉 자전거 타고 중학교까지 네. 갈 쯤 되면 마지막 고개 3개 가운데 네. 3번째 고개 언덕 위에 앞에 교당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워낙 어려서부터 이제 기독교 신앙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이렇게 마지막 3번째 고개가 저는 체력이 약했기 때문에요. 친구들은 한 번에 그냥 서서 자전거 타고 올라갔는데 저는 체력이 약한 덕분에 거기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 보면은 예. 언덕 위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다가 점점 3년을 그 길을 다녔으니까요. 예. 근데 거기 언덕에 내려서 자전거 끌고 올라갈 때마다 느꼈던 그 안도감, 목적지에 다 도착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십자가인데 저건 뭘까? 물론 예. 이제 그 당시에 철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사입이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작게 의문이 걸렸던 게 기독교는 십자가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의미는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저 동그라미는 또 뭘까? 네. 그때 편안한 안도감과 함께 십자가와 동그라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 무의식 가운데 좀 들어왔지 않았을까? 그게 앞에 교당을 처음 네. 만난 것이고 교당 지금 생각하면 대각개교절 같은데 네. 하교 때인가 한 번 딱 앞에 교당을 집으로 자전거 타고 하는데 교당에서 무슨 날이라면서 떡을 줬어요. 그렇죠. 근데 예. 배고프고 그랬던 시절에 그 떡을 참 맛있게 먹었던 느낌이 납니다. 예. 물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큰 교당은 아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원불교와 첫 만남이 된 이론상을 만난 곳이 앞에 교당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제 스치는 인연처럼 이렇게 원불교를 접하고는 네. 그 이후에 다시 또 만나게 되는 원불교는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기독교에서 학생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에서는 교화라고 하는데 학생회장단 하면서 친구들을 참 이렇게 교회로 많이 이렇게 인도도 하고 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제가 원했던 진로가 바뀌면서 또 그 당시에 광주의 5.18이 5.18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좀 정신적인 변화의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대학 들어오면서부터는 일단 좀 멈춰보자. 멈춰보고 이제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 한 1, 2년 멈췄다가 다른 종교 경전들을 구해서 혼자 이제 보기 시작했었죠. 네, 네. 그런데 이 원불교 예, 경전을 예, 우연히 이렇게 책방에서 또 보게 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따로 워낙 오랫동안 기독교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 기관을 나간다는 건 이제 사실 심적으로 아니죠. 어려웠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도대체 다른 또 성자들은 어떤 걸 가르치셨는가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의 몰몬교 경전 갔다가 또 혼자 공부해 보고요. 정산 선생님 가르침들 그 당시 모아놓은 책들 여기저기서 구해서 이렇게 보고 대학교 전공이 윤리교육과다 보니까 네. 유교 쪽이나 이 도가 쪽 서적들은 자연스럽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한참 유행이던 단전호흡 수련을 위해서 지도 교수님한테 직접 단전호흡법을 배우면서 도가의 양생술이 또 뭔지 예.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나중에는 일본 천리교 관련 경전까지 이렇게 쭉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대사한종사님께서 기독교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해주시면서 지극한 신앙과 지극한 수행은 결국 궁극적인 지점은 같다. 다른 종교 경전 볼 때마다요 너무 이치가 비슷하고 좋고 그래서 제가 정신적인 성장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현재 저를 만드는 토대 역할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교 3학년 가을쯤에 헌책방에서 검은색 표지인데 정전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두껍지도 않고요. 네. 이것도 종교 경전에 관계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도 150원인가 주고 이렇게 샀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친히 감수하시고 지우개 똥이 많이 나오도록 하셨던 정전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됐고요. 네. 일단은 폈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내용이 쉽고 하는데 너무 상식적이고 신비하고 뭐 이적 이런 게 일체 없고요. 전형적인 도덕 교과서를 모아놓은 것 같은데 딱 걸린 게 의두요목에서는 걸리더라고요. 네. 그냥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그런데 그날 저녁 밥 먹고 나서부터 정전을 봤는데 새벽 2시까지인가 천천히 읽으니까 다 읽어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전을 딱 한 번 이렇게 천천히 읽고 나니까 그 전날의 저와 정전을 대하고 난 다음 날의 제가 완전히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근데 정전을 딱 읽은 순간 방향이 이생뿐만 아니라 영생의 방향이 결정됐다라는 느낌. 네. 보통 학자들은 방향과 속도 가운데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대종사님의 정전을 만나면서 영생의 방향은 정해졌다라는 느낌이 그때 확실히 섰습니다. 네. 그리고 원불교 문화를 배우고 교당을 다니면서 공부한다라는 그때까지도요. 한번 기독교에서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그런 것이 있어서 바로 교당은 나가지 못하고 정전 한 권이면은 영생을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을 확고히 갖게 되었고 네. 종교로서 원불교를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집안에 워낙 강력한 기독교 문화 때문에 쉽지 않죠. 예, 쉽지 예. 않아서 예. 사실은 우리 최수훈 우리 천도교 예. 대신사님, 최수훈 대선생님의 가르침, 증산 선생님의 가르침, 그다음 대종사님의 가르침 세 개를 놓고 종교를 하나를 이제 정하려고는 언젠가는 정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증산 선생님 가르침도 너무 와닿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들에게 조금이라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신비이적이 많아서는 이게 통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 가르침은 신비이적이 싹 빠져버리니까 이건 누구한테 통할 수 있는 보편적 윤리라 그래서 종교를 천도교, 증산도, 원불교 가운데 원불교를 만약 가지면은 집안 식구들과 더 소통하기는 수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은 그때 좀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이제 그 이후에 군대를 다녀오셔서 또 이렇게 원불교 복지관 쪽하고도 인연을 맺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예. 제가 이제 ROTC 장교로 교직보다는 사실은 군에 있고 싶어서 장기 직업 군인을 신청을 했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국 여기저기 이제 이주를 많이 이사를 했고요. 그러다가 부산에 반여동에 근무할 때 자꾸 대했던 원불교 정전 그게 머릿속에 이제 떠올라서 우연히 그 제송동 쪽에 있는 원불교당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언젠가는 어디 다시 하나 정해놓고 제대로 좀 배우고 싶은데 옛날에 마음 먹었던 대로 원불교라는 데 가서 한번 제대로 좀 공부를 해보자. 이제 제가 계속 군 생활이니까 계속 이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중심점을 잡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예, 그때는 반여교당인데 최근에 알아봤더니 제송교당으로 바뀌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처음 스스로 찾아간 교당은 그 부산의 반여교당, 지금의 제송교당이었던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동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씀 이제 계속 더 듣게 될 텐데 우사님의 이 파노라마 같은 인생을 보면서 그냥 우연히 찾고 또 누군가의 인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치열하게 자신의 인생 문제 또는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갈등도 하시고 뭔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교당을 찾아갔어요. 예. 네. 그때 참 어떠셨어요? 그 심경이. 예, 분명히 이제 제가 원불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또 집안에 많은 어머니 늘 그 염려가 있었을 것 집안 같아요. 식구들의 많은 정말 간절한 기도 빨리 잘못된 것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들이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늘 있었습니다. 근데 대종사님 정전이 저는 어떤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 윤리를 압축해 놓은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 다 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정전대 할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의두여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는 제가 윤리교육과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쉽게 들어오는데 의두여목이 해결이 안 되고 대종사님의 개송, 유는무로 무는유로 또 이건 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두여목과 개송을 풀어야 되겠다. 그다음 이론상 서문에서 앞쪽 부분 언어도단의 입정처하고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이것은 깊은 공부 없이는 풀 수 없겠구나. 그래서 반역교당에 이제 발을 디뎠는데 어느 교당이나 똑같이 그냥 원불교당에 가면은 그냥 온 몸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고요해지고 크게 안심이 되는 네. 거기서도 그걸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부대 이전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한성심 교무님이신데 그때 마침 제가 입교할 무렵에 반야심경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야심경 강의를 그때 이렇게
온전하게 들었던 첫 수학이죠. 첫 수학이 예. 돼서 그 다음부터는 원불교하고 한 걸음 더 정식 입교를 하고 났으니까 예. 한 걸음 더 이제 더 가까이 간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예. 그 무렵인가요? 아버님이 열반하시면 또 천도제를 지내게 되죠. 예. 아버님 지금 생각해 네. 보면은 근데 참 집안이 기독교 문화를 네. 가진 집안인데 어떻게 또 천도제를 이렇게 지내실 수 있었을까 싶네요. 예. 아버님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님께서 저를 이 원불교 회상과 크게 가깝게 해주신 다리가 돼주셨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웠던 6.25 직후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북파공작원 그 생활을 하셨던 걸 제가 열반 후에 직접 병적 기록부 떼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많이 아파 계실 때 제가 이제 반역교당에서 입교를 했는데 네. 아버님 빨리 쾌차하세요, 회복하세요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예. 혹시라도 모를까봐 휴가 내서 아버님 찾아뵙고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님께 네. 대종경의 천도품을 피워드리고 예. 아버님 병원에 계시는 동안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 천도품 부분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저도 잘 모르면서 아버님께 그걸 이제 권해드렸고 그리고 예. 아버님께 종교 문제에 대해서 하나 이제 여쭤봤죠. 예. 제가 사실은 이 원불교를 만났는데 이 대종사님 가르침을 만났는데 저는 이쪽 길로 가고 싶습니다. 아버님 많이 아파 계셨거든요. 네. 네, 아버님도 교회를 뭐 충실히 다니시고 잠깐 다니신 정도인데 아버님께서 지금도 하셨던 말씀이 나는 종교기관이 막 크고 번창한 걸 원하지 않는다. 작고 아담하게 모여서 찬송하고 정성스럽게 사람들 간에 이야기하고 기도 올리는 정도면 되지 종교기관들이 커진다는 것은 아버님께서는 원치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막상 원불교로 간다니까 아버님께서 좀 염려가 되셨는지 종교에 대해서 유언은 딱 한 말씀이었어요. 가급적 같은 식구니까 같은 데 다니면 좋지. 이게 이제 종교에 대한 한 말씀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정산종사님이 삼동윤리나 네. 이걸 만나면서 그래 우리는 같은 종교다. 진리는 하나다. 그래 아버님 유언을 내가 못 지킨 것이 아니라 더 다부지게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시다가 이제 열반 제가 서울로 또 이전하고 나서 부대 이전하고 나서 아버님께서 열반에 드셨는데 네. 근데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장례 예배 이렇게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사 추모 예배 드리는 건데 제가 아는 바로 아버님께서 살아오신 북파공작원의 세월도 있고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원불교에 크게 제가 덕을 입은 게 아버님 천도제 때입니다. 네.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화곡교당 그 당시 이재성 교감님 그때 처음 뵀는데요. 네. 이재성 교감님께 아버님 천도제를 저는 서울에서 모시고 그다음 아펙교당의 효타운 김법진 교무님께 부탁드려서 지금 집사람이 된 우리 부처님이나 제 남동생 다 원불교에 입교도 하는 상태인데 네. 아버님 마지막 길을 완전 해탈을 우리가 같이 빌어드리자 해가지고 저는 서울에서 그다음 그때 약혼 막 했던 네. 집사람과 남동생은 앞에 교당에서 네. 두 군데에서 이제 49제를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평생에 저를 이끌어 주신 스승님인 효타운 교무님 지극정성과 저는 이제 화곡교당에서 하고 앞에 교당에서 집사람과 동생이 천도제 모시면서 네. 아버님의 마지막 천도제를 그때 화곡교당에서 이제 집사람이 서울까지 약혼녀로서 올라와서 모셨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은 아버님 천도제를 모시는데 아버님께서 꽃이 있는 부분에 항상 얼굴이 어두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파공작원 생활이 힘드셨을 거 느끼는데 49제 마치는 날 네. 기도를 올리는데 그 재단 불단 네. 꽃이 있는 데서 아버님이 환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쫙 나타나시더라고요. 그 저는 뭐 천도제 우사님 눈에 예, 그래서
천도제 처음이었습니다. 원불교 방식의 천도제는. 다 기존에 군에 있을 때 절에서 천도제 모시는 건 많이 봤지만 정말 간결하고 정성스럽고 이 천도제를 받으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중생들도 천도 받겠다. 그만큼 정성이 지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인데 49제 모셨죠. 네. 그 다음날 아침인데 목포에 이제 둘째 누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둘째 누님은 지금 이제 기독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이제 계시는데 49제 잘 모시고 다음날 아침에 목포 누님한테 전화가 왔었죠.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아버지가 예쁘고 귀여운 갓난아기 모습으로 꿈에 나타났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아하, 그래서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이 지극정성, 간결하고 예. 간곡한 대종사님의 천도법문이 영가들의 해탈 천도에 탁월한 길잡이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앞에교당의 효타원 김법진 교무님, 하곡교당의 이재성 교감님 두 분들의 지극정성인 모습을 처음 뵀거든요. 네. 원불교 교무님들의 예. 그 느낌을 이제 그 아버님의 천도제를 통해서 제가 예. 확고하게 이 정법에서 내가 분명히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저를 대종사님 대도정법회상에 확 당겨주신 딱 시점이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제 서울 계시면서 네. 사실 중학교 시절 오며 가며 봤던 네. 학창 시절의 이론상 결국 이론상으로만 봤던 앞에도 교당을 네. 천도제를 좀 모셔달라고 직접 내방을 했었던 건가요? 어떻게 또 직접 효타원이랑 네. 인연이 됐나요? 그러니까 천만다행히도 제가 그 전에 반역교당에서 입교를 한 인연으로 예. 그런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갔는데 그러니까 앞에도 교당을 찾아간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효타원 교무님께서도 열반한 이후에 열반 장례식을 모시고 이렇게 아버님을 땅에 모셨는데 한쪽 마음이 너무 걸려서 네. 아버님께서 편안하고 순탄한 삶을 살다 가셨으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 건데 북파공작원 생활이 나중에는 다큐로도 나오고 네. 실상이 드러나니까 아버님께서 그 3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 그때 어떤 착이 많이 남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노년을 상당한 깊은 우울증으로 계시다 돌아가셔서 그래서 아버님께 살아생전에 출세하고 잘 모셔드리지는 못했지만 영론은 내가 반드시 밝혀드리겠다. 네. 그 마음이 생겨서 앞에 교당 갔는데 그때 계신 분이 우리 효타원 교무님. 예. 효타원 교무님께서 아버님과 갑장이라고 개띠라고 하시면서 그때 저를 지도해 주시고 그 간절한 정성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생면 부지의 사람들에 대한 그 간절한 정성이 사실은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사람과 일에 대해서 불공 올리는 것이 그냥 간절함이 눈에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기독교 교회의 목사님 또 사찰의 스님들과 또 다른 어떤 느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효타원 우리 김법진 교무님을 평생에 저의 중심처로 네. 원사님으로 알고 지금까지 효타원 교무님이 안 계셨다면은 또 군생활에 이동이 잦다 보니까 네. 이 정법에서 조금 더 멀어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곳을 옮겨 다니고 그러면서도 늘 고향에 가면 그 교당에 네. 그 교무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안도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섬이고 기독교 문화가 많다 보니까 교당이 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아버님 천도제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셔줬다는 그 강렬한 인상이 있어서 한편으로 어렵고 한편으로는 그 간절함, 사람과 일에 대한 간절함, 지극정성, 그 공을 들인다는 것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교무님들 통해서. 그래서 고향 가면은 교무님 뵙고 교무님 가르침 받고 이러면서
원불교 교당이 없는 지역에 가더라도 네. 효타운 교무님께서 끊임없이 저한테 공을 들이는 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부족하지만은 네. 제가 정말 효타운 교무님 열반 전에 네. 교무님 저 대원정각 했습니다. 제가 확연한 부처인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딱 답변을 드리면 좋을 텐데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고 영생의 방향을 잡게 된 데는 우리 효타운 교무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앞서 결혼도 아직 안 한 그 예. 우리 저 부인 되신 분을 천도제에 가서 그리고 또 기독교를 신앙하고 계신 분을 천도제에 함께 가서 지내도록 또 권유를 하시고 전국에는 이제 입교를 시켜서 원불교 네. 가족을 만들었어요.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불공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등에 식은땀 나는 그런 일들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아무 그런 느낌도 없이 그냥 당연하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네. 좀 우스운 에피소드인데 집사람과 이제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근데 같은 고향에. 예. 네. 근데 중학교 동창 때도 전혀 몰랐어요. 동네가 워낙 거리가 멀고 다르니까. 다만 어떤 잘 나가는 친구들이 저 멀리 가는 여학생 하나를 가리키면서 나중에 저 애와 결혼한 사람에게 자동차 한 대씩을 선물하자.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잘 나간 친구들이. 대학 시절에? 아니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때. 예, 점심 먹고 예, 창밖을 보면서. 네. 저는 그때 몸도 왜소하고 병은 많고 뭐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고 그런데 갑자기 경쟁심이 갑자기 속에 생겨가지고 네. 그 친구들보다 왜소하고 뭐 볼 건 없어도 정 쓸만한 사람이면 그럼 나도 도전을 하겠다. 네. 속으로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혼자 짝사랑을 한 13년을 했는가요? 근데 이제 부모님 대부분 부모님이 불화하거나 친하지 않으시면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저도 스님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별거 없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봤기 때문에 그러다 또 아버지한테 한번 꾸지람도 듣고 그래서 만약 결혼하면 친구들이 으뜸이라고 하는 저 친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학 4년까지 지냈다가 우연히 또 대학에서 또 지금 집사람이 된 예. 부처님을 만났는데 네. 그때까지도 말 안 했어요. 근데 대학 4학년쯤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고향에 마침 들어왔는데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사실 좋아했다 혼자서. 고백을 하셨군요. 예. 근데 그 고백한 장소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안태교당 아래 바닷가에서 그래요? 했고요. 집사람도 제가 어디서 그 고백을 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집사람 입장에서도 또 우리 처가도 정말 신앙심 있고 훌륭하신 집안이거든요. 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삶의 태도들이. 그런데 이제 그쪽 특히 시올케 쪽에서는 정말 외동딸인 우리 아기 씨 남편은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가니까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예, 뭐 그랬을 뿐만 아니라 강경하게 반대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교당에 입교도 안 한 단지 약혼만 해놓은 집사람한테 정식 결혼도 아닌데 아버님 천도제에 제가 군 생활에 있기 때문에 대신 좀 가달라 남동생과 예. 했는데 뭐 어쩐 일이든지 아무런 뭐 말도 없이 49제를 그렇게 온전히 나중에 시동생이 될 제 남동생과 앞에 교당에서 모셨다고 네. 효타원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효도 그 네. 효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예, 효심과 두 분 다 네. 예,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또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네. 그런 정말 어찌 보면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지금은
함께 여지교당에서 또 네. 그래도 생활을 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계세요. 예. 네. 여전히 우리 집에 계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입교하고 같이 합력하고 네. 그리고 도반들은 어차피 늘 집에서 자주 만나거나 하니까 네. 그냥 도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군 생활을 그렇게 하시다가 네. 좀 진로를 좀 바꾸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예, 예. 한 11년 반을 이렇게 군대에서 장교로 있었고요. 이제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또 열반하시고 또 집사람과 주말 부부도 아니고 때로는 월말 부부도 하고, 그러니까 집사람은 시어머니 모시고 딸아이 둘 키우고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나중에 집사람이 많이 지쳐하고 혹시 다른 길은 없겠는지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군 생활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즐거운 것이지만은 벌써 10년 넘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너무 안 사람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줬다. 그래서 그때 집사람이 군대와 가정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고민하다가 그래, 군 생활도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했다. 이제 나머지 가족들과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전역하고 들어온 게 집사람이 이제 교편 생활을 했던 네. 요주 지역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군 생활하면서도 네. 이론상을 직접 이렇게 그려서 네. 놓고 하기도 하고 예. 늘 우리 법을 잊지 않고 항상 표준 삼아서 공부를 해 오셨고 예. 또 이렇게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또 직장에서 몸담아 활동하면서 늘 우리 법으로 표준 삼아서 공부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네, 그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또 그게 어느 정도 잘 그렇게 표준을 삼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학 3학년 때 대종사님 정전 그것을 영생의 제 나침반으로 이미 영생의 나침반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 요즘처럼 좀 세밀하게 깊은 공부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도 부대 제 사무실에 항상 그때는 이론상 이런 걸 어디서 못 구하고 네. 그냥 깨끗한 종이에 사인펜으로 네. 제가 이론상 그려서 제 책상 앞에 항상 놓고 네. 이렇게 하고 성철 스님 정식 입교하기 전에는 성철 스님 100일 법문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배우고 싶어서. 근데 그때 그 책 속에 있었던 그 상당히 중요한 네 글자가 있었는데요. 종신불태, 이 몸이 다하도록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위에 이론상이 그려졌었어요. 네. 그래서 미원장교 숙소 제 방에 이론상이 있고 종신불태 이걸 딱 걸어놓고 네. 거기서 성철 큰 스님 100일 법문집 놓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사무실 옮길 때마다 어떤 형태든지 이론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냥 혼자 그려놓고도 하고 그랬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군 생활하면서 만났던 잠깐 만나 뵀던 그 교무님들의 삶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천에 좀 근무할 때 영천교당에 제 기억이 맞으면 최성자 란자 교무님이 계시는데요. 잠깐 뭔 일을 도와드리고 언젠가 봉불식을 한다고 초대를 해서 네. 이렇게 갔었는데 봉불식 행사하는데 최성난 교무님 입술이 다 트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대종사님께서 가르침을 전수받은 제자들이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무님 한 분 한 분의 삶들이 그냥 출가하지 않았으면 대사학가도 될 수 있고 대정치가도 될 수 있는 분들이다. 근데 그 이후로 만난 대부분의 교무님들 삶이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종사님 법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있길래 네. 삶 자체가 그냥 경전에 나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 그런 모습 많이 제가 교무님들 삶을 통해서 대종사님 가르침 진수도 좀 배운 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가르침을 보려면 스님들 삶을 보면 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려면은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대종사님의 가르침의 정수를 보려면은 저는 교무님들의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천만다행히 제가 이렇게 뵀던 교무님들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다음 사막 공부를 항상 병행하려는 모습. 예. 거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난 모든 교무님이.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는 원불교 복지관에서 또 몸담고 좀 근무를 하셨었어요. 네. 그곳에서 또 만난 교무님과의 특별한 인연도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역할 때가 IMF가 막 터질 때거든요. 예, 어려운 시기였고. 예, 군에서도 저를 아끼는 지휘관이나 또 본부 쪽에서는 전역하지 마라. 근데 지휘관들께서도 전역하더라도 IMF 이 고비 끝나고 전역해라 하는데 뭐 집사람도 너무 그 당시 힘들었던 그런 생활이어서 그냥 모른다 하고 전역하고 왔는데 막상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잠깐 시민 NGO 단체에 들어가서 그냥 자원봉사 겸 하다가 IMF 터지면서 노숙 식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 이제 익산 동산 수도원에 계시던 효타운 교무님께서 네. 서울의 노숙 식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중에 하나에서 거기 직원을 구한다고 하니까 한번 배워볼 생각 없냐 네. 해서 저는 감사하다고 하고 가서 만나뵌 분이 우리 이제 본산 나도국 교무님이십니다. 예, 등천 복지관 예, 관장님이셨죠. 예. 예. 거기 또 전혀 다른 교무님들의 생활과 대종사님 가르침이 현장에서 펼쳐진 것을 1년 반을 그냥 노숙 식구들과 그냥 거의 24시간 같이 지냈었거든요. 예. 그때 또 본산 나도국 교무님 또 같이 일하셨던 교무님들 삶이 원불교의 또 다른 어떤 진수를 저는 거기서 봤습니다. 네. 네. 이 군에서 정말 군 장교로서 네. 뭐 명령만 하면 아래 사병들이 다 이렇게 해주던 그런 시절을 떠나서 네. 노숙인들과 함께하면서 봉사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을 하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직종에서의 삶이 네. 좀 이렇게 적응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어요? 그래 천만다행히도 대종사님 법에 대한 느낌을 조금 가지고 네. 복지관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는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대종사님께서 나라도 없는 일제시대에 간척도 하시고 새 회상을 주권도 없는 시절에 만드셨는데 그때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 단순한 마음으로 했는데 네. 마음은 처음에 충천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느껴진 게 대종사님께서도 설성여론에서 배우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람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배움을 멈추지 말라. 근데 마음은 충만했는데 문제는 복지라든가 이런 노숙인들의 삶의 과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네.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마음의 상태가 오히려 같이 있는 노숙 식구들보다 더 열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관장님께 1년 반 정도 지나서 더 있으면 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서 사표 내고 왔고요. 그 노숙 식구들 통해서도 많이 배웠고 특히 그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교무님들 저는 전부 교당에만 계신 줄 알았죠. 근데 그 삶의 최현장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약자들 강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현장 교무님들의 그 모습을 크게 배웠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임용고시를 이제 다시 준비를 하셔서 선생님이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신기했던 게 그때 9월 30일경에 사표를 쓰고 임용고시 1차 필기가 11월 초에 있었는데요. 2달 준비 기간이 있었죠. 네. 근데 저건 어찌 됐거나 간에 이 빚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 집에 계신 부처님한테 너무 빚졌다는 생각 때문에 이 개월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죽기 살기로는 했다고는 하는데 천만다행히도 합격하고 나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은님께서 크게 끌어주신 것. 두 번째
조상님들께서 집안 전체를 좀 안정시키고자 좀 실력도 없는 저를 임용고시 문턱을 넘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직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네. 또 우리 정법 회상에 와서 좀 세밀한 훈련까지는 못 갔을 것 같은 예감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임용고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주에 교당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되는 여주교당과도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네. 예. 처음 가장 이제 시작하는 교당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열악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당 문을 찾아가고 예. 또 우사님은 당시 또 이제 막 선생님으로서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뭐 네. 여러 그런 사회에서 적응 기간도 있었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잊지 않고 교당과 늘 가까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을 제가 육안으로 친견은 못했습니다. 육안으로 친견을 못했는데 천만다행히도 이 대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가장 가르침과 비슷하게 살아내는 분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교무님들이신데 그래도 운 좋게 제가 잠깐 만나 뵙거나 길게 만나 뵌 교무님들의 삶을 통해서 대종사님 가르침이 이게 그냥 책 속에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임용전에 가장 또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이 복지관에 계시던 번산 나도국 교무님이신데요. 네. 어려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아침부터 때로는 술에 의존해서 때로는 힘든 모습으로 와서 막 관장님한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화내고 노숙인들 또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답답한 걸 막 울기도 하고 퍼붓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관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다 들어주시는 것을 너무 여러 차례 보면서 정말 위대한 신법이고 이 위대한 신법이 그 근원은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에서 나온 것일 거다. 약자를 강자로 만드는데 온종일 얼굴이 벌거지도록 들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교직 생활할 때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 제자들하고 제가 조금 더 많이 들어줄 수 있고 했던 힘은 우리 복지관 나도국 관장님께서 저한테 솔선수범해 주셨던 저도 뭐 원치 않게 자주 봤으니까요. 그리고 복지관 일보다 지역 주민들의 하소연과 분노를 다 소화시켜주고 들어주는 그 마음의 신법이 저는 그때는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노숙 식구 20명하고 지내는 것도. 근데 관장님이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내 공부가 아직 멀었다. 그때 많이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주 교당이 우리 서울 중구교당 교도님들 또 남궁성 우리 교감님 그다음 자산 상사님 이런 큰 은혜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시작을 했는데 교도 한 명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흥타운 교무님께서 지극정성으로 기도 올리시고 교당 바로 옆에 공원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들이시고 밤늦게까지 부모님들이 일찍 퇴근하지 않아서 그 주변을 헤매는 어린아이들 밥 간식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경전과 교무님들의 삶이 그냥 일관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여전히 부담스러웠죠. 교당에 가서 매주 한 번씩 법회를 참석해야 되고 그런데 그 교무님들의 삶이 결국은 저한테 경전 다음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귀향에 맘먹은 거 도둑질이 아닌데 합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세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교당이고 워낙 원불교하고 인연이 많지 않았던 곳이라 우리 흥타운 교무님께서 너무 고생하셨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성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오신 지 꼬박 10년을 계셔 주셨어요. 불모지에서. 그러면서 여주 교당 흥타운 교무님께서 여주 지역의 원불교를 조금이라도 알리시고자 어려운 시민단체 활동에
많은 힘을 합력을 하셨어요. 네. 흥타원 유홍덕 교무님. 네, 예. 흥타원 유홍덕 교무님이신데요.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해주시고요. 예. 이주민센터, 그 당시 여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복지를 제공하는 그냥 작은 NGO 단체인데 거기 설립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뭐 농민의 다른 종교 기관하고 남한강 도보 순례 하는 거기에 동참해 주시고 네. 그게 커져서 요즘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예쁜 길이라고 하는 여주 여강길 올레길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교화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원불교 교무님들의 정복을 이 예쁜 정복을 모르니까 그 당시 어떤 시장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 요즘 무속인들 무당들의 옷이 바뀌었다라고. 옷이 바뀌었다. 예. 근데 이제 교무님께서 시청 광장에서 남한강 도보순례 할 때 우리 원불교 기도문으로 대중 앞에서 네. 기도문 올리시고 사회적 환경운동이라든가 이주민 노동센터라든가 남한강 도보순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원불교가 교도수는 많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인식이 조금씩 넓어져가는 네. 그런 정말 훌륭한 계기가 됐습니다. 예. 네. 초창교당 또 네. 처음 시작하는 교당에 함께 발을 딛고 어렵고 험난하고 또 그 가운데 큰 보람이 있는 그런 교당에 함께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우사님 그 교당과 함께한 추억 그런 것들이 참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이제 다 하기는 어렵고 다음 시간에 네. 또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사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여주교당 우산 정우진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우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명과